자, 오늘은 드디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를 공부해 볼 건데요.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들으면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문장에서도 관계대명사가 등장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학교 수준만 해도 관계대명사 구조가 등장하긴 하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걸 전혀 몰랐어도 대충 눈치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 수능 수준만 가도 관계대명사가 등장하는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일수록 관계대명사 구조가 많이 등장하는데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관계대명사 때문에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이름부터 살펴볼게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앞에 나온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면 관계대명사를 who를 쓰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면은 which를 쓰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인 거죠. 그런데 그냥 대명사라고 안 하고 관계대명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앞에 있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 준다고 해서 관계대명사다라는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아무 문장이나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두 문장끼리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런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다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대명사고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은 좀 덜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언제, 왜, 어떤 이유로 관계대명사라는 구조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관계대명사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어떤 단어를 말해 놓고요.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을 때 관계대명사를 그걸 콕 찍어서 가리키면서 그것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라는 느낌으로 뒤에서 친절하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대명사고요. 앞에 뭔가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콕 찍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내가 말해 놓은 그 명사입니다. 이거를 문법에서는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We need someone.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someone, 누구?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이걸 좀 설명해 줘야겠다 싶을 때 We need someone. someone, 그게 누구냐면요. who, 그 사람은요. can help us.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간단하죠? 명확하고. 자, 이번엔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싶을 때 그 사람을 콕 찍어서 This is the man who, 그게 누구냐면요. 그 사람은 loved me.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 예문은 비슷한데 구조가 살짝 바뀝니다. 근데 목적은 동일해요. 앞에 일단 말해놓은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This is a man.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요? Who, 그 사람은요. I loved.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요.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구조의 특징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관계대명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 원래 문장에 동사가 있겠죠. 문장이니까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또 어떤 문장을 끌고 와서 연결해 줬다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옵니다. 자, 관계대명사 구조의 첫 번째 특징, 뒤에 반드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예문처럼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앞에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 뚝 끊어서 뒤에를 보면 loved me, 주어가 없네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아래쪽 보세요. who, 관계대명사에서 뚝 끊어서 뒤를 보세요. I loved, 목적어가 없죠.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 이 특징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있는데 뭔가 허전하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교재의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구조의 특징.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명사를 설명해 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오니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것은 절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관계대명사 구조를 이해하는 두 가지 단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사에 뭔가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는 늘 허전하다. 이게 접속사하고의 차이점이죠. 접속사 뒤는 접속사 뒤를 쏙 드러내도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에서 딱 끊어서 그 뒤를 드러내보면 완성된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거나 동사 앞에 주어는 있는데 있어야 할 목적어가 없어서 늘 허전합니다.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볼 내용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왠지 이 허전하다는 구조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주어가 없어서 허전했던 경우가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목적어가 없어서 허전했던 경우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Someone who loves me에서 who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있는 someone입니다. 근데 이 someone이 누구냐면 뒤에 나온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 그래서 이 who가 가리키는 것이 이 동사의 원래 주어이다 해서 이때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someone은 뒤에 나온 I love의 목적어겠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뒤에 나온 동사의 목적어를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다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개념을 쉽게 잡아버렸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168페이지에는 방금 설명드린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그 옆에 페이지로 가서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를 만들고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법을 이해하고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를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을 읽어라.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일단 책상 위에 있는 책이란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넣으면 그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가 됩니다. 간단하죠? 주어 자리에 일반적인 명사가 있는 문장이면 다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책이니까요. The book is on the desk라는 하나의 문장에서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주면 the book, 그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that, 그것은요.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책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The book that is on the desk.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을 읽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read the book that is on the des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가 있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그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만 넣어주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가 됩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를 연습하고 싶으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만 넣어보면 되는 거죠.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한다. 자, 이런 문장이 보이면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넣어보는 거죠. Everything that changes. 변하는 모든 것.
I love everything that changes. 나는 변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자, 그리고 171페이지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를 만드는 연습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더 간단합니다. 저에게 가장 익숙한 문장 구조인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죠. 이 삼형식 구조에서 목적어를 주어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I love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사랑합니다. 목적어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the girl I love. 내가 사랑하는 그 소녀, 그 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삼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만 앞으로 보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란 표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the movie I love. 내가 사랑하는 그 음악, the music I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people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my father I love.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생략 가능하고요. 생략해줘도 되고요. 그런데 반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아래 페이지에 동일 페이지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관계대명사라는 명칭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 언제, 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관계대명사 구조의 특이한 특징, 뒤에 반드시 동사는 나오지만 그 동사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는 구조적 특징, 바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목적어가 없어서 허전하다는 그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를 쉽게 만드는 연습 방법,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를 만드는 연습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10분 조금 넘게 같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실제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를 만나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반가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